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법관들의 성향을 좀 정밀 분석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이 바로 이제 오늘 아마 검사가 상고하면 이제 바로 대법원에 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이게 부로 가도 어차피 전화배치로 넘어갈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게 처음부터 전화배치에 해부해서 대법관 전체 뜻으로 판단해라. 그리고 이제 증거조사는 이미 끝났고 1심하고 2심이 결과가 다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전화배치에서 이제 바로 그냥 파기 자판을 해라.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굳이 뭐 또 파기 한송 돌려보내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늘어난다. 시간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들 중에 성향 어떨까?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제 판단하는 대법관들 중에요. 조금 이게 좌파 성향. 우리가 이제 좌파라는 게 실제 옛날 김명수 때 이제 임명된 문재인이가 임명한 이런 사람들이 다 좌파라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이번에 무조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서 다 우파냐 이렇게 장담 못하도 그래도 그런 분들은 최하 중도 보수 정도는 분류가 됩니다. 뭐 확실한 게 우파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조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목숨 걸고 우파 지키고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봤잖아요. 그 대통령이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고 말도 안 되는 게 서부에 영장 쇼핑하고 이런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목소리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따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확실한 우파다, 보수 우파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 봐요. 그러나 이게 약간 이 사람은 중도, 최소한 중도 보수는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저는 중도 보수는 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있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확실한 좌파 재판관을 한번 골라보자. 이 사람들이 문제니까 확실한 좌파 재판관들에게 누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확실한 좌파 재판관들 우리 이걸 한번 분석해 보는 게 되게 빠르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요 대법관이에요. 지금 현재는 대법관이 한 명이 공석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13명의 대법관인데 13명 지금은 이제 마용주 그래서 이 마씨들이 막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은혁이하고 마성영이 있는 좌파고요. 서부에 마은혁, 마성영, 그 다음에 마용주는 우리 합천 제 고향 선배입니다. 합천의 고향 선배예요. 마용주 이분에게 실력 있는 중도 보수로 봐야 돼요. 대통령이 이번에 지명한 거예요. 아직 임명을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하고 있죠. 마용주 대법관 아직 이게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2명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원래는 이게 대법관 13명에 대법원장하면 이게 14명이죠. 14명 중에 누가 이게 빠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재판에 관여 안 합니다. 워낙 바쁘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전화배치라는 게 대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관회가 총 홀수로 총 13명으로 구성이 된다. 원래는 이게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14명인데 마용주가 공석이고 그 다음에 천대엽이가 빠지니까 원래는 이게 13명으로 전화배치가 되는데 한 명이 공석이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12명. 마용주가 임명되면 1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법원행정처장 빼고 나면 4명씩 한 부가 되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게 재판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법원장은 캐스팅 보트가 없다. 대법원장은요, 캐스팅 보트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한 표입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그 다수 편에 서는 게 원칙입니다. 다수 편에 서는 게 그 관행이다. 캐스팅 보트는 없다. 전화배치에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행정사무 대법관 회의라고 있거든요. 행정사무 대법관 회의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칩니다. 대법관들이 의견이 겹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대법관 회의에서는 가진다. 그러나 전화배치에서 재판과 관계에서는 대법원장도 그 한 표에 불과하고 캐스팅 보트가 없다. 다만 그 다수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대법관들이요 쭉 있는데 제가 보기에요 가장 확실한 게 좌파, 가장 확실한 좌파는 게 4명으로 저는 봅니다. 4명으로. 그 중에 그 가장 심한 거는 이흥구입니다. 이흥구는 이제 그 2020년에 문재인 때 임명한 이흥구는요 누구냐면 이게 그 아예 뭐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유일한 대법관이다. 대법관 중에 국가보안법으로 전과가 있는 조국이 사건이죠. 조국. 하고 이게 유일한 대법관이다. 사면받아가 대법관 된 거예요. 이흥구가 이제 이거 조국 사건 때도 있었는데 자기 빠졌죠. 조국이하고 그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빠졌잖아요. 이흥구. 이 사람에게 서울법대 놓아가지고 아예 전과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운동권 출신. 2020년에 임명됐죠. 이흥구는 그냥 확실한 좌파다. 제가 보기 이재명 한 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파는 다 아시다시피 오경미입니다. 오경미. 와, 이거는 이게 유명한 운동권이에요. 오경미는 이게 전라도 익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익산. 오경미. 이자가 이제 다 여기 2021년에 됐거든요. 2021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김명수 추천해서 문재인가 임명한 거예요. 오경미. 서울대에 나오는데 서울대 운동권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뭐 정계선이 급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오경미도 이게 서클 많이 했다. 제가 오경미하고 친한 선배하고 이게 여러 개 활동했는데 정계선이만큼은 이게 극렬 운동권은 아니지만 그러게 오경미도 좀 이게 운동권 서클에서 한때 활동할 정도고 또 고향이 전라도고 그 다음에 김명수 추천에 문제에 있어. 오경미는 무조건 이게 이재명 편이다. 이렇게 보면 돼. 2명. 그 다음에 이제 좌파가 둘이가 있는데 노태하기하고 천대엽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법원에 확실한 좌파가 대법원에 저는 4명 있다 보는 거예요. 천대엽, 그 다음에 노태학, 그 다음에 오경미, 이흥구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게 뭐 확실한 좌파는 아니에요. 그 외에 뭐 오석준, 다 서경환 다 좋고요. 권영준 뭐 좋고,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수견 이런 분들에게 다 대통령 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좌파로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골라서 임명한 중도 보수로 봐야 돼요. 확실한 게 좌파는 4명이다. 4명. 그러면 이게 4표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천대엽이가 이제 부산에 이거 봤죠? 이번에 뭐 적시하는 항고를 안 한 거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좌파 천대엽 있잖아요. 김명수가 추천하고 문재인가 임명한 운동 좌파인데 천대엽에는 표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천대엽에는 한 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전화배치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은 빠지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다행입니다. 천대엽에는 좌파인데 한 표가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분석에서 아주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정밀하게 취재해 본 건데요. 노태학입니다. 과연 이게 노태학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저는 제일 관심사입니다. 노태학이가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노태학이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아주 이게 나쁜 놈이잖아. 노태강이라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나쁜 공무원, 참 나쁜 공무원 노태강의 동생이고 노태학인데 노태학이가 이제 원래 경남 창녕인지 아마 그게 노태학이거든요. 근데요. 노태학이가 2020년에 3월 달에 대법관 됐어요. 2020년 3월 달.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김명수가 추천해가지고 문재인가 임명한 자기 부산 다 그쪽에 경남 노태학 좌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노태학이가 과연 이재명 편을 들어줄까?
이게 저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노태하기가 좌파인데 왜? 바로 이게 2020년에 이재명이 선거법이 있었죠. 이재명이 근데 2019년 뭐 경기도지사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가 그때 비타500 김만배가 비타500 주가 이게 권순일이가 이게 재판을 했죠. 이재명이 살려줬죠. 그때 대법원이 전화비치에서 이재명이를 살려줄 때 그때 7대5가 나왔거든요. 권순일이가 6대5로 만들면서 김명수가 붙어서 7대5로 이재명이가 구살생으로 살아났잖아요. 전화비치에서 파기환송으로 무죄로 이재명이가 그때 이재명이가 7대5가 될 때 그때요 노태하기가 그때 최고 신참인데 2020년에 됐으니까 노태하기가 이재명 판결에 경기도지사 판결입니다. 그때 이재명이는 무죄가 아니고 이재명이 유죄편에 섰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야 유죄. 노태하기가 이렇게 섰다는 거야. 7대5일 때. 야, 노태하기에게 비타500을 하나 안 받았나? 왜 비타500을 안 받았는데 왜 이재명이 유죄편에 섰을까? 이걸 제가 집중 취재해 보니 노태하기는 확실하게 친문재인이고 그때만 해도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는 원수다. 지금도 별 사이는 안 좋지.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지금도 사이 안 좋아. 그때는 원수고 그때 문재인이가 북한 갈 때 이재명이 빼고 가고 막 그때 해경군 김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잖아. 그러니까 그때 노태하기가 이재명이 유죄편에 섰다는 거예요.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노태하기는 이재명이하고 이게 원수다. 친문이지만 따라서 노태하기가 과연 이재명의 이번에는 유죄편에 설까 무죄편에 설까 관심이 가잖아. 진영 논리만 보면 이재명이 편에 서는데 근데 그때도 이재명이가 유죄라고 했단 말이야. 옛날에 문재인 때 2020년에 이게 특이하잖아. 따라서 노태하기는 이번에 세모 정도로 저는 본다. 좌파지만 그때도 이재명이가 유죄라고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기가 또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웬만하면 무죄 줄 텐데 유죄를 주잖아. 유죄를. 그게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보는 거는 확실하게 대법원에 이제 상고 갔는데 이게 1심은 이재명이가 선거법 1심 유죄, 2심 무죄인데 대법관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유무죄로 이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파기 환송하든 자판하든 유무죄는 이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바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게 633이니까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확실하게 이재명 쪽에 2표 반이 있다. 오경미하고 이영구는 이재명 편에 설 거다. 무죄로. 그 다음에 노태하기는 성향은 좌파인데 이재명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세모다. 그럼 크게 보면 3표. 천대엽이는 좌파인데 근데 법원행정처니까 표가 없다. 표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법원에서는요. 대법원에서는 이게 파기 환송이냐 좌파이냐 이게 문제지.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저는 이재명이가 다시 1심처럼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모든 경력 인명권자 다 정확하게 성향 분석해서 제 유튜브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유튜브라고 이게 무조건 낙관적으로 마음대로 할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 논거를. 그래서 제가 이영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니까 이재명 편. 오경민에게 가장 좌파 서울대 운동권 서클 출신을 제가 확인했고 그때 다 좌파 판결 봐도 그래. 그 다음에 노태하기는 좌파인데 제가 좌파를 인정하잖아. 다만 이게 문재인 라인인데 이재명하고 이게 옛날에도 2019년에도 유죄편에 썼다. 그러니까 세모. 딱 이게 논거가 있잖아요. 논거가. 그 다음에 천대미는 좌파인데 법원행정처하니까 표가 없다. 표가 없다. 그 밖에 나머지 지금 현재 총 13명이고 천대미 빼고 나면 12명 중에서 이제 3명 정도가 이재명 간다면 저는 한 8, 9표가
이재명이 유죄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대법원이 필요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 3명 빼고 12명 중에 마용주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마용주가 우파를 보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미 윤 대통령 이후에 워낙 대법관이 중도 보수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을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오히려 우리 중도 보수가 압도하고 있다. 좌파는 4명 정도고 그 중에 1004명은 표가 없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환송보다는 파기 재판이 맞다. 이렇게 보니까 3개월 안에 결론을 대법원에서 최종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거는 결국에 이재명이 다시 유죄로 1심대로. 옛날에 경기도지사하고 딱 반대죠. 옛날에 경기도지사 선거법은 1심 무죄, 2심에 300, 3심 파기환송 무죄죠. 무죄. 파기환송 무죄. 이렇게 났죠. 이번에는 이게 거꾸로 1심 유죄, 2심 무죄, 그 다음에 대법원 유죄. 딱 180도. 옛날에 2019년하고는 완전히 180도 정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